이건 뭐 눈물이죠. 이 방크라는 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장거리 운동으로 체력이 이제 소진된 상태, 그러니까 고갈, 자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IT 쪽에서는 이제 그 CPU나 메모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원이 전부 고갈된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크하고 보잉크하고 티어드랍은 시스템 패킷의 재전송과 재조합, 로 이제 과부하가 걸리도록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퀀스 넘버를 속이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티어드랍에 관련된 실습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패킷의 그 TCP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 넘버가 있었잖아요. 이 시퀀스 넘버의 패킷의 그 순서, 중간에 손실된 패킷 존부 여부 등이 있는지,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프로토콜이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수정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시퀀스 넘버를, 어떻게 돼요? 심 보내고, 에크, 신, 에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크 올 때, 여기 시퀀스 넘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에크 할 때, 요 클라이언트의 시퀀스 넘버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을 해서 보내잖아요. 물론 이게 데이터 랭스긴 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이제 제로일 때 보내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내 시퀀스 넘버하고 같구나. 그러면 이제 그 에크를 보내서 이제 세션 이스터블리시먼트가 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자, 우리 이거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고요. 하여튼 이 시퀀스 넘버를 뒤죽박죽으로 이제 보냄으로 해서 이 서버 쪽이 부하가 걸리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그래서 방크는 처음 패킷을 1번으로 보내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패킷의 시퀀스 넘버를 모두 같은 1번으로 보내는 거고요. 보잉크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도스 공격의 어떤 그 툴의 좀 발전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 패킷을 1번으로 보낸 후 두 번째 패킷은 100일, 세 번째 패킷은 200일 정상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에크 할 때 이 데이터 랭스를 받잖아요. 데이터 랭스만큼 플러스해서 오니까 이제 추가로 101번, 201번 이렇게 보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랭스를 플러스해서 보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내다가 중간에 일정한 시퀀스 넘버를 보내는 거야. 뭐 1001번, 11번째도 1001번, 12번째도 1001번. 헷갈리는 거죠, 서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티어드랍인데, 시퀀스 넘버를 일정하게 막 바꿔요. 그 다음에 중첩도 되기도 하기도 하고, 빈 공간을 만들어서 시퀀스 넘버가 좀 더 복잡해지도록 섞어버리는 거죠. 전혀, 서버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시퀀스 넘버 때문에 이걸 리어셈블리 재조합하는데 혼란이 생겨갖고 CPU 과부하가 이제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스 공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티어드랍은 좀 더 볼게요. 티어드랍은 원래 정상적인 시퀀스 넘버는 TCP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고 101번 보내고 201번 보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티어드랍 시퀀스 넘버는 어떻게 해요? 패킷 번호 두 번째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101번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81번을 보내서 이렇게 중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미 101번까지 갔잖아요. 근데 81번을 또 보내는 거예요. 비정상 패킷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버 측에서 헷갈려 버리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재조합하느라고 이제 부하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어드랍 보안 대책은 이 프래그먼트 옵셋 정보가 불일치하면은 이 분할 패킷 전체를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게 이제 됩니다.
자, 랜드 공격도 한번 이제 읽다가 실습 보내드릴 텐데, 뭐 시스템을 뭐 나쁜 상태에 부하가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랜드 경고는 약간 디스트리뷰티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디도스 공격에 이용이 되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하나의 디도스 공격의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hping 3 도구 쓸 때 마이너스 A 옵션을 주면은 소스 IP 어드레스를 위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공격 대상자의 IP 주소를 쓰는 거죠. 공격 대상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위조 IP 주소를 공격 대상자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1.1.1.1. 공격 대상자도 1.1.1.1.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공격 대상자가 hping이 오니까 에코 리퀘스트가 오고 에코 리플라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버가. 뭐 과부하 걸리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소스 어드레스가 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hping을 할 때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에코 리플라이 할 때 자기 자신이 돼버리잖아요. 에코 리퀘스트를 여기서 한번 딱 걸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에코 리플라이도 자기 자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 사용자 수를 점유를 해서 그게 뭐 그 버퍼가 있잖아요. 사용 접속사의 버퍼를 이제 한계를 이제 넘어가게 돼서 CPU 부하가 이제 걸리는 거죠.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죠? 랜드 보안 대책은 랜드 공격도 현재 시스템에서 대부분 효과는 없습니다. 출발지 주소하고 목적지 주소를 확인해서 두 가지가 동일한 패킷을 인식하여서 이제 버려버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대비한 우분투 OS에서는 관리자 계정, 루트 계정을 이용을 해서 ICMP 기능 비활성화가 가능해요. ICMP가 에코 뭐죠? 리퀘스트. 이게 지금 펜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네요. 정확히 쓰기가 쉽지 않네요. 리플라이 이걸 주고받게 되는데 이걸 아예 비활성화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에코 1 여기죠. ICMP 에코 이그너 all 이걸 1로 세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너 하겠다는 거죠. 모든 ICMP 에코를 이그너 시키겠다. 이걸 1로 세팅이 되면은 비활성화 되는 거고 다시 활성화 시킬 때면은 0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0으로 되어 있는지 1로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시스 컨트롤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나 파이어월에서 또 이렇게 이제 서버 자체의 OS에서도 막을 수가 있고 항상 보안 대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라우터나 또 파이어월에서 출발지 주소가 내부 IP 주소일 경우에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죠. 이거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출발지 IP 주소하고 내부 IP 주소가 동일하다. 그거는 이제 드랍시켜 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파이어월에서도 IP 테이블스의 그 룰셋에 대해서 출발지 주소하고 내부 IP 주소, 출발지 IP 주소가 내부 IP 주소와 동일하면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IP 주소에서 굳이 뭐 핑이라든지 ICMP 이런 걸 보낼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내부에 뭔가 불순자가 예를 들면 어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내부 IP 주소는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트러스트가 있는 직원들 중에 이런 건 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차단시켜 버린다. 자, 스머프 공격은 이게 아주 재밌는 그 공격입니다. 이것도 약간 디도스 공격의 일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워미 네트워크 공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ICMP 패킷을 이용하는데 우리 브로드캐스트 있잖아요. 브로드캐스트를 이렇게 설정해서 보내버리면 전부 FF로 보내버리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잖아요. 라우터가 이렇게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 랜에 접속된 호스트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된 호스트, 이 라우터 다른 경로로 가서 여기 랜에 있는 호스트 여기도 다 이제 방송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근데 이 경우에 이 라우터에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막아줘야죠. 라우터에서. 이거 안 막으면 뭐 전부 1111로 해서 브로드캐스팅 보내면 트래픽이 밴드위스를 쓸데없는 가비지 데이터가 쌓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라우터가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서 내부 네트워크인 랜에서만 동작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17216 이런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이다. 그럼 여기에 IP 주소가 이렇게 공격자가 이 IP 주소입니다. 이 공격자가 브로드캐스팅 여기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려면 끝단에만 255번과 같이 설정해서 패킷을 보내면 이 라우터에서 여기는 전부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는 뭐 가진 않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통과가 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설정해서 패킷을 보내면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막을 수도 있겠죠. 보안을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서 나는 255번 뭐 이런 거 받지 않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겠죠. 설정이 안 돼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CMP 리퀘스트를 받게 된 네트워크 여기죠. 여기가 브로드캐스팅으로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ICMP 리퀘스트 패킷에 위조된 출발 IP 주소로 이 공격자가 -A에서 이 공격 대상 IP 주소로 써버린다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0.10.10.10이다. 공격 대상자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72, 170, 16, 0.255, hping 3, 그리고 뭐 마이너스 플러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ICMP 이렇게 해서 리턴을 주면 자기 소스 어드레스가 위장된 거죠. 바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하는 ICMP 리퀘스트 패킷은 다 일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리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출발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다 모두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에코 리스판스가 간다는 얘기예요. 공격 대상자로.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이제 스머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도스 공격에 아주 적합한 공격이에요.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예요. 이게 이 에이전트를 예를 들면 좀비 PC로 만들어서 어떤 마스터가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이 되겠는데 얘한테 공격을 딱 주면 얘가 뭐 hping이라는 명령어를 내리는 거죠. 쫙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자 자기 자신은 히든으로 숨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마스터에게 공격을 주면 커맨드 앤 컨트롤이 요게 에이전트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공격이 이제 날아가겠죠. 공격이 날아가면 얘가 이쪽으로 전부 hping echo reply를 이제 날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멉 보안 대책은 여기 나오네요.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막는 거죠. 255번으로 오는 거는 막는 거예요. 라우터나 뭐 이런 데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막혀 있어요. 실제는. 그래서 잘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 OS에서는 관리자 루트 계정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를 이제 비활성화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거죠. ICMP를 뭐 막아버리면 되니까요. 윈도우에서도 막을 수가 있죠. 저번에 윈도우에서도 제어판에서 윈도우 방화벽 들어가서
디펜스 방화벽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 방화벽에서 인바운드 규칙에서 바로 파일 및 프린트 공유에서 에코 요청 이거를 규칙 사용을 하면 여기가 이제 녹색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정 안 해놨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 해서 여기에 hping 3에서 ICMP 패킷을 보내게 되면은 얘는 아무런 리플라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다 드랍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실습을 이제 같이 할 텐데, 단순한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칼리 리눅스하고 우분투 데스크탑하고 hping 3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분투 데스크탑의 IP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칼리 리눅스는 마찬가지로 IP 주소가 이렇게 되고, 먼저 티어드랍, 그 다음에 랜드 공격하겠습니다. 티어드랍은 그 소스 IP 어드레스를 위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주고 요 아이디 시퀀스 넘버를 이제 3200을 주고 처음에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를 이제 막 예를 들면은 무작위로 이제 뭐 발생이 되는 거고 80 포트에 주는 거고 데이터는 320바이트 플러딩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랜드는 자기 자신이 데스티네이션과 그러니까 소스 IP 주소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같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공격 대상자라는 거죠. 이게 공격 대상자예요. 빅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기한테 에코 리플라이를 하니까 플러딩 그러니까 고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티어드랍 경우에 임의의 IP 주소를 이제 집어넣고 핑을 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C 패킷의 이제 ID 값, 이건 ID 값, 그 다음에 요거는 시퀀스 넘버를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0 포트가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20바이트로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녹화를 동영상 녹음을 중지하고 실습하도록 준비를 할게요. 네, 공격 대상자인 우분투 데스크탑을 부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IP 주소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죠. 1, 2, 3, 4 if config 하면은 20에 110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에 110이죠. 그 다음에 뭐 서버는 그 80 포트가 이제 열려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아파치 2 네,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맵에서 로컬 호스트를 한번 스캐닝 해보죠. 또 엠맵이 없군요. 그러면 엠맵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칼리에서 하면 되죠. 루트 1, 2, 3, 4 그래서 제가 뭐 테스트한 게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 띄워놓은 상태에 지워버리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 엠맵으로 해서 110의 80 포트가 열려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TCP80 TCP 오픈 HTTP라고 나오죠. 일단 열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티어드랍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치는데 일단은 와이어샤크를 한번 열어봐서 와이어샤크를 열어서 패킷을 한번 수집을 하죠. 수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처럼 티어드랍 hping 하고 요거를 뭘로 할까요? 위조된 걸 저 교환처럼 200으로 하겠습니다. 200.200.200 위조된 그 출발지 주소가 되겠죠. 소스 IP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격 대상자는 110이죠. 110이
아직은 우분투 데스크탑이었죠. 맞나요? 확인해 볼까요? 헷갈리네요. if config. 네, 110 맞습니다. 110이고, 그 다음에, id는 3200. 그 다음에, 똑같이 할게요. sequence num. 그 다음에 마이너스 p80. 마이너스 d 320바이트. 그 다음에, 플러드. 근데 이거 돌리고 빨리 끊어야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먹통이 됩니다. 이게 메모리가 뭐 2기가 정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잠깐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드랍만 되는 건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지금 쫙 올라가죠, 벌써. 엄청나게 지금 여기 보시면 패킷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고를 빨간 거 하면은 이제 그 패킷 캡처하는 게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은 요거 파란 거 누르면 다시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고를 눌러서 first 패킷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패킷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패킷에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전에는 뭐 다른 뭐 정보가 왔다 갔다 한 거고, 여기 보면은 우리 위조된 200번 소스 IP로 해서 데스티네이션 110번 우분투 데스크탑으로 지금 패킷을 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시퀀스 넘버는 어떻게 돼요? 전부 1로 가네요. 1. 그죠? 전부 1이네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트랜스미트 소스 포트에서 80 포트로 가는데 시퀀스 넘버가 1번이 전부 1이에요. 전부 지금 가는 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퀀스 넘버가 그 다음에 쭉 볼까요? 계속 계속 시퀀스 여기 보면은 렐러티브 시퀀스 넘버가 있고 또 시퀀스 넘버 로 넘버가 있네요. 여기 넥스트 시퀀스 넘버는 또 뭐 321이고 그죠? 약간 뭐 불직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티어드랍 관련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랜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랜드 공격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화면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스 IP 어드레스를 우분투 데스크탑으로 하는 거예요. 공격 대상자잖아요. 소스도 공격 대상자, 데스티네이션도 공격 대상자. 그러면 다시 룻백이 되죠. 이렇게 되돌이피가 돼갖고 엄청난 패킷이 이제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0, 110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ICMP 리퀘스트, ICMP 리퀘스트, ICMP 여기 쭉 내려가면 리플라이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일단은 여기서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다시 세이빙 확인이 없이 다시 시작을 하고 hping을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죠. 한 게 없나? 혹시 여기 있네요. 여기 hping 3-a 소스 IP 어드레스를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죠. 이게 우분투 데스크탑입니다. 공격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ICMP 플러드 리턴을 키고 하고 바로 컨트롤 C 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해도 이렇게 패킷이 많이 날아가요. 확 날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패킷이 얼만큼 날아갔어요. 끝에 가면은 패킷, 레스트 패킷 가면은 42,192개의 패킷이 날아갔어요. 처음으로 다시 가볼게요. 퍼스트 패킷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110, 110으로 계속 리퀘스트 날리고 있어요. 그죠? 예.
계속 그러죠, 지금. 계속 리퀘스트. 예, 이런 되돌이표가 이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리플라이가 있으면 되게 스스로 자기한테 또 리플라이 하는 게 이제 나오겠죠. 중간에 이제 빨리 제가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습할 게 뭐죠? 스머프죠. 요 스머프는 칼리가 예를 들면은 공격 대상자가 얘예요. 우분투 데스크탑이에요. 얘가 공격 대상자인데 얘를 에이전트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도스 공격의 하나의 샘플이죠. 이 우분투 서버에게 hping3를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대신해서 리플라이 패킷을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명령어를 볼까요? 그 소스 IP 어드레스를 110으로 하는 거예요. 요걸 에이전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0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잡고 이게 좀 주소가 틀렸네요. 이게 IP 주소가 좀 틀려서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우분투 서버가 그 120이고 요 데스크탑이 110이고 칼리가 20에 10이죠. 그러니까 120이 에이전트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소스 어드레스를 위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핑을 보내면 얘가 칼리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위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요 120이 예, 방금 전에 수정하기 전게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칼리가 얘가 110으로 위조를 했어요. 110으로 위조란 건 얘잖아요. 얘가 공격 대상자죠. 그러니까 110이 맞고요. 핑을 때린 그 H핑을 때린 데스티네이션을 이 에이전트 120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요게 없으면 누구한테 에코 리플라이를 보내야 돼요? 20에 10으로 칼리로 보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20에 110으로 지금 위조된 게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공격 대상자로 에코 리플라이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요게 스머프 공격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110에 120을 데스티네이션에서 110이 보낸다라고 ICMP 플러딩을 해서 보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110이 120에게 에코 리플라이를 보내죠. 110이 잠깐만요. 120이 여기 보면은 120이 110에게 리플라이를 보내죠. 120이 110에게 리플라이를 보냅니다. 그죠? 또 120이 110에게 뭐 리퀘스트도 보내고, 네. 그죠? 110이 110이 120에게 리퀘스트, 120이 110에게 리플라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버가 지금 리부트돼 있어야 되죠? 예, 제가 서버까지 리부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우분투 서버가 if config 120이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공격 대상자가 110이었죠. 네, 110. 이 그림을 봐야죠. 네, 요거를 보는 게 맞죠. 여기 보시면은 좀 키울게요. 얘가 공격 대상자입니다. 우분투 얘가 공격 대상자예요. 에이전트는 서버가 되겠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칼리가 이제 여기 스탑 시키고 플레이 세이빙하고 hping 3 마이너스 a 어떻게 되죠? 110, 120, 110, 120. 네, 그럼 맞죠? 데스티네이션이 120 서버가 되고 공격 대상자가 110이죠? 네, 공격 대상자가 110 이렇게 해서 날리게 되면은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머프 공격이 되는 거죠. 네, 빨리 끊을게요.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와이어샤크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10이 120에게 리퀘스트래요. 110이 120에게 리퀘스트래요. 그죠? 여기 보면은
가상 주소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위조된 주소로 해서 에코 리퀘스트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112, 120에게 전부 리퀘스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리플라이는 어떻게 돼요? 122, 110에게. 원래는 요 칼리에게 리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일로 리플라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지금 공격을 다 받게 됩니다. 그죠? 120에서 110으로 리플라이가 날아가죠. 여기 보면. 예. 예, 이게 바로 스머프 공격입니다. 아주 뭐 재미있으면서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툴이 그래서 이제 와이어 차크로 잡은 거고, 네, 이상으로 도스 공격에 우리 스머프 아까 스머프 공격하고 랜드 공격하고 등등을 공부를 했고, 티어드랍은 시퀀스 넘버를 이제 조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랜드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되돌이표해서 공격하는 거고, 스머프는 출발지를 위조시켜서 그 출발지가 위조된 게 바로 공격 대상자인. 그래서 에코 리플라이가 날아가는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